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지만 오늘 양시장이 1% 넘게 하락세를 보이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090선마저 이탈했고요. 코스닥은 3일 연속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 매도 속에 양시장 모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계속 연출됐습니다. 홍콩 인권법 여파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내렸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한 달여 만에 118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12월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산타 랠리냐 아니면은 대외적인 변수에 또 한번 무너지느냐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겠지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요. 그래도 하락장 속에서 꿋꿋하게 상승세를 보이니까 오늘도 또 1시간 동안 민박사 민경무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바른 소리를 들어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 훈민정음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 2일부터는 저희가 이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거는 마무리 인사드리면서 더욱더 자세한 설명 드릴 거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아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문자하고 카톡방 통해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 훈민정음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11월 마지막 거래일도 어김없이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저희 좀 정이 들었는데 제가 전문가님이랑 한 3주 정도 본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도 카톡방에서 계속 또 활동을 해주실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오늘 시장이 제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되기를 어제 밤부터 간절히 기원을 했는데 뭐 제 기원과는 정반대로 양대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좀 떠나가는 이 자리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오늘 끝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장인 지수는 하락해서 좀 아쉬우시겠지만 어제 저희가 키워드 스탁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 특히나 유엔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 어제 그래도 또 키워드 스탁을 참 잘 찝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잠시 뒤에 시간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어제 저희 방송 시간에 말씀드린 종목들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방송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중간중간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간편하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은 최유정 캐스터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최유정입니다. 이태훈 전문가의 주식 훈민정음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팅방 상단에 주식 훈민정음이라고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주식에 관한 정보 많이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시장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약간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아쉽죠. 저도 아쉬운데 일단은 그래도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지금 시장에서 통통 튀고 있거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죠. 왜냐하면 지금은 수급이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요. 오늘 4,500을 팔아버리는데 무슨 매는 장사가 없다고 시장을 버티겠습니까? 중요한 건 외국인이 매도세를 멈춰줘야 되는데 기관도 방어를 못 해주니까 시장은 당연히 밀리겠죠.
근데 이제 저는 코스피 시장은 뭐 이만큼 밀려도 분위기는 굉장히 나쁜 건 아니거든요. 뭐 1%씩 오르던 시장이 1% 내렸다고 나쁠 건 없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 그리고 걱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 보게 되면 지수를 보지 말고 시장 내용, 심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코스닥은 개인의 심리입니다. 오늘 굉장히 불안해했던 것 같고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코스피가 밀린다고 뭐 종목을 던지기 시작하더니 특히나 이제 정치인 관련 종목들 2배 이상 올랐던 종목들이 10% 이상 빠져버리는 게다가 시간에 낙폭 과대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시간에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시장에 갈 길을 못 잡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근데 원칙적으로 가만히 계산해 보고 있으면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테마나 뭐 업종 관련해 코스닥은 테마주로 도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순환매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 종목들이 올만큼 오르니까 지수는 더 안 갈 것 같고 차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탈하게 되니까 종목이 추세를 무너뜨려서 무너지는데 테마들이 몇몇 개가 엮여서 같이 무너져 버리니까 시장 전체의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개별적인 흐름도 안 좋더라. 오늘 시장을 보고 있으면 많이 밀렸었던 종목, 바닥을 헤매던 종목들은 외래 상승을 모색한다.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었고요. 항상 얘기하는 게 시장 지수보다는 종목이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땐 종목이 다 안 좋았는데 지금 시장은 시장과 달리하는 건 지수가 안 좋아도 종목만 괜찮으면 가더라. 제가 누차 시간만 있으면 펭수 관련 종목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유엔젤 얘기했는데 오늘 또 22% 장중에 나홀로 강세를 보였죠. 전일 같은 경우 삼성출판사가 상한가를 치면서 코스닥 분위기는 아기 캐릭터가 테마가 돼버리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삼성출판사도 오늘 13%를 찍고 장중에 10% 이상 밀리면서 아기 테마가 이게 뭐야 그랬는데 유엔젤이 또 치고 나가는 순환매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기 상어 같은 경우도 이 인기를 먹는 거고요. 펭수도 인기인데 펭수 같은 경우 다이어리가 10분 만에 1000권이 팔려버리고 10,000개 이상이 6시간 동안 팔리고 MBC의 시상식에 연말 시상식에 펭수가 출연한답니다. 자, 정치인 관련 종목은 국회의원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점수를 매겨서 국회의원 가능성에 점수를 주는데 펭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자가 100만을 넘어버렸습니다. 실시간으로 6만 5천 명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보고요. 그러면 정치인보다 더 인기가 있는 거고 지금 펭수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거 업체부터 시작해서 정치까지 내년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펭수가 총선 관련해가지고 마케팅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펭수의 인기가 웬만한 인기 스타를 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핫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시장에 밀리니까 밀렸는데요. 지속 봐야 된다. 왜냐 우리가 BTS를 봤고요. BTS 관련주가 꾸준히 올랐고 뭐 여자아이들이라고 해서 신생 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때 올랐고요. 그리고 유엔젤을 얘기를 할 때 저는 펭수를 얘기했는데 겨울왕국을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겨울왕국이 1000만을 돌파했던 영향인데 유엔젤이 또 수혜거든요. 지금 급속도로 예매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고 있고 1000만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또 흥행 기록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관련해가지고 1000만 넘었을 때 관련 주가들은 웬만한 종목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켜볼 만한데 지금 다른 테마는 뭐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고 뭐 전자화폐 관련 뭐 이것저것 정치인 관련 종목 그다음에 그래핀 뭐 많은 종목들이 돌고 돌려서 새롭게 볼 만한 게 없는데 제가 펭수 부분을 얘기했던 건 상승 초입부터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이것만큼 핫하고 또 뜨거운 건 없다. 그리고 네이버 핫 이슈에서도 보게 되면 순위권에 들어가거든요. 동물 캐릭터가 이렇게 한국을 바람을 일으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연령층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기 캐릭터는 아니죠. 예, 30, 40대도 인기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두 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시장의 지수는 그렇게 겁먹지 마라.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지수는 재미없어서 또
종목들은 재밌었고요. 코스피는 강남땅,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상 없이 반등과 조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 12월 달이 됐습니다. 12월 달 마무리가 잘 될 거라고 보고요. 2020년 상반기 지수 상승을 기대하는 후속 매수는 북미 외국인도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시기만 조금 넘겨주신다면 불과 한두 달만 있어도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12월장 그래도 긍정적인 분석 잘 들어봤고요. 그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진심 어린 시황 분석 감사했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민박사 민경모 대표를 만나고 왔더니 그동안에 또 샵 4989번으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신청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일단은 이태훈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약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신약이 허가가 나기 전에 중간에 이제 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올해 뭐 상반기 조정을 받다가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고 이제 완전히 추세를 좀 돌린 모습입니다. 매수가가 23,500원이시면 현재 뭐 매수가 근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추가적인 상승 시 27,000원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21,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ICD 보도록 하겠습니다. ICD는 뭐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해서 최근에 OLED 관련된 기대감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매수가가 19,100원이면 저점 대비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오른 종목인데 네, 이제 거의 뭐 최고가에 지금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어제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16,500원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뭐 매수를 해 보시더라도 보시고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 시 한 21,000원 정도 짧게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라온피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뭐 캔들이 31개밖에 없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자, 일단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이때 고점 지난 이제 10월 달에 고점을 최근에 지지를 받아주다가 결국에는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주 한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 자리 18,000원 위로 올라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밀린다 그럼 16,000원 정도 손절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나오면 21,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올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역시 뭐 신약 바이오 업체입니다만 올해 하반기 내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 역배열인데 그래도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이 자리인 이제 지금 33,000원 자리를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가가 36,000원이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다. 다만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32,0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이전에 좀 지지를 여러 번 받아주었던 41,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명성 TN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성 TNS는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상장 이후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급등한 이후 지속적으로 거의 뭐 2년, 1년 이상 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가 15,350원이면 지금 매수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거래량이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좀 소외를 받았다. 그래도 지금 완전 역배열에 있다가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1차 목표가 지금 17,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14,500원, 14,300원 정도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문자로 빠르게 신청을 주셨던 5분의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샵 4989번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문자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말이 오기 전에 오늘 밤 잠을 잘 이루셔야 하니까 샵 4989번으로 많은 문자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스탁 시간인데요. 어떤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중국 왕이 방한 한중 관계 개선 본격화라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업종은 중국 수혜주를 살펴볼 겁니다. 종목은 아모레퍼시픽과 리메이드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뭐 왕이 외교부장 방한 소식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주들이 돋보이는 하루였는데 사드 갈등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왕이 부장이 외교부장이 우리 한국에 방한을 하는 건데 다음 주잖아요. 네네. 방한 예정일이. 그래서 오늘 그 기대감으로 종목들이 더 올라간 것 같은데 네네.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온다고 들었는데 월요일, 화요일까지 또 그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될런지 일단은 종목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네. 오늘 이슈에 대해서 한번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자, 일단은 이게 어제 나왔었던 이야기고 오늘 이미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제가 내일장 추천주로 언급을 해드렸었던 한국 화장품 제조도 오늘 뭐 장중 거의 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한국 화장품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엔터 관련주들도 역시 좋은 흐름들을 보였고 뭐 개별주들 중에서도 뭐 중국 관련되어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자,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방안이 이제 공식 방안이 거의 뭐 5년 만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크게 딱 세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가장 큰 의제가 한중 간의 양자 관계다. 자, 지난 사드 배치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뭐 한한령, 금한령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뭐 게임 업종들도 그랬고 엔터주들도 공식적으로 대형 콘서트를 개최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화장품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일단은 뭐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우리나라로 방한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관계 개선의 의지가 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을 통해서 향후 이제 양국의 이제 경제적인 협력에 대한 논의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뭐 한반도 정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국제 문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 국제 문제에 대한 논의, 뭐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동아시아에 배치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우리나라에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일본에다가 할 수도 있고 뭐 아직까지 어디라고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를 계속해서 좀 내비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입니다. 물론 뭐 다음 달 말에 일단 한중일 뭐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국에서는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아닌 리커창 총리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이러한 정상회담이 따로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뭐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이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 자, 계속해서 이러한 정상급이 만난다라는 부분들은 서로 조율할 의제가 있다라는 부분들, 물론 우리 쪽에 경제적인 해제를 무조건 다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일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나라 어느 정도 좀 압박도 들어올 것이고, 이걸 해주면 우리도 이걸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인 이러한 관계가 개선이 될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자, 물론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급등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관련주들, 뭐 숨은 실질적인 수혜주들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원래는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상당히 명칭이 긴 것처럼 저희 이 방한 소식에 대한 이 수혜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한 소식으로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관련 주들이 좀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을 꼽아 오신 것 같은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모레퍼시픽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얼마 정도 더 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한번 나왔을 때 화장품 관련주들을 일제히 또 한번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러한 종목은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주는 바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양대 이제 메이저급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예전 뭐 이제 한한령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성비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이제 중저가형 화장품도 우리나라 화장품도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중국의 이러한 로컬 화장품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면서 중저가형, 즉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은 중국 제품을 더 선호한다는 그러한 이제 지금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 아모레퍼시픽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은 다 아실 겁니다. 화장품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 사업까지 영위를 하는 그러한 기업이고 설화수나 아이오페, 헤라 이러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심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까지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북미 시장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무려 54%나 성장할 정도로 중국으로 이렇게 좀 쏠림 현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 유입이 되면은 항상 면세점은 필수 관광 코스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상당히 사드 배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면세점의 이제 고급화 패키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했던 만큼 이번에도 역시 이제 면세점 매출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3분기 이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지난달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이제 4분기에 들어가는데 4분기 면세점 매출이 1조 5,700억 전년 대비해서 7.4%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무려 34% 이상 증가가 됐다. 즉 외국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러한 실적 호조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이전에 40만 원대이던 주가가 최근에 이제 10만 원대 초반까지 거의 4분의 1 토막 25%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유턴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이평선 121이평선하고 이평선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대량 거래량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크게 밀리지 않고 고점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4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또다시 한번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되면 추가적인 상승, 이번 파동이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좀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의 흐름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래서 1차 목표가 한 25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아모레퍼시픽 봤더니 장중에 오르면서 19만 원도 돌파를 했었는데 종가로는 1%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한번 튀었다가 좀 횡보 흐름을 보이다가 또 외교부장 방한 소식에 요 며칠 계속 좀 올랐었는데 보니까 기관 매수가 계속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이태훈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또 목표가를 세워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예요. 네네. 이 종목은 게임주인데 네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도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사드 배치 이후에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를 중국이 개방을 해주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중국이 만약에 판호가 개방이 된다면 지금 외자 판호라 그래서 중국 이외의 국가들이 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판호들을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게임만 개방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개방이 된다면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전설 1 그리고 2, 3까지 나왔고 내년도에 이제 4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카루스까지 흥행에 성공을 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게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 그리고 온라인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 미르의 전설 IP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게임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이제 이 안에 나오는 캐릭터 그리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중국 자체 기업들이 게임을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이제 IP 로열티만 지불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보니까 이제 미르를 통해서 만든 불법 게임이 모바일 게임만 무려 7천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게임, 이제 PC게임이 700여 개. 그렇게 많은 게임을 불법으로 만들 정도로 이 미르의 IP가 상당히 좀 중국에서 인기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미르의 시장 규모 중국 내에서 무려 4조 원에서 5조 원에 다른다라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관련해서 중국이 하나 발표한 게,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우리 기업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거고, 역시 우리나라의 이러한 IP 지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게임 업체들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에 이 미르를 이제 활용한 신작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총 3개, 미래의 전설 4, 그리고 미래의 전설 이제 모바일 버전, 그리고 미래의 전설 W, 이렇게 3개의 트릴로지라는 3연작을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서 판호가 개방이 된다고 하면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게 될 때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자, 실제로 중국의 게임이 얼마나 큰 시장이냐. 중국의 이제 텐센트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왕자영요라는 게임인데, 올해 2월 달에 한 달 동안 이 게임이 올린 매출이 1조 1,900억 원에 달할 정도, 게임 하나가 한 달 동안 올린 매출이 1조 1,9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게임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판호만 열린다면 충분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들 보시면 최근에 이제 주가는 지금 바닥권이라고 2년, 3년 내에 지금 계속해서 좀 바닥권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타 다른 게임주들 중에 강세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아직 위메이드는 지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호 개방이 된다라는 소식, 아니면 이제 기대감으로 3만 원만 돌파를 한다고 하면, 이제 모든 이평선이 수렴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이제 위에 큰 저항 매물대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면 충분히 4만 원 위로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였습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는 했지만 4% 가까운 상승으로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해줬는데요. 게임 업체죠. 위메이드를 또 왕이 외교부장 방한과 관련해가지고 중국 수혜주로 두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인데요. 이 종목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여기서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나갈 때 면세점을 들려서 이제 세금이 없는 이러한 이제 듀티 프리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환급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한다. 즉,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 이후에 제품을 샀을 때 추후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갔을 때 여기에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를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환급을 대행해주는 기업이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최초이면서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독과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단체 관광이 조금씩 허용이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유입이 되고, 홍콩 시위로 인해서 중국인 입국을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는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물론 당연히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의 수익 구조가 이제 환급되는 세금, 이제 환급금의 30%를 수수료로 받아서 사업을 영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인천시에서 역대 최대 규모 중국인 관광객 8,000명의 단체 관광을 유치에 성공한 만큼 내년에 한중 관계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K-팝이 흥행을 하면서 이제 비중국인들 대만이라든지
네,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태국 이러한 관광객들이 역시 좀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 증가가 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 역시 받을 수 있고 이 글로벌 텍스 프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해외 법인에서도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도 긍정적이다. 실제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40%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이 무려 600%나 증가가 됐습니다. 좋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이제 해외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됨에 따라서 실적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주가가 바닥권입니다. 뭐 상장을 할 때는 상장하고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인 이후에 최근에 뭐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무상증자까지 진행을 할 만큼 자본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자리 이 3,500원대 초반 중반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기업 마찬가지 이 자리만 뚫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4,000원대 중반 에서 5,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즉 이 기업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직접적이고 가파른 수익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외국인 환급 서비스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중 관계 개선 시의 요커들로 인한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 키워드 스탁 시간에 늘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은 다음날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세 종목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시장 대응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키워드 스탁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주식 훈민정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태훈 전문가만의 카카오톡방에서 어떤 질문이든지 올려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쯤에서 카카오톡 참여 방법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 네, 이태훈 전문가의 키워드 스탁 알아보고 왔는데요. 방송 외에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팅방 상단에 주식 훈민정음이라고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주식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망설이지 마시고 간편하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키워드 스탁 시간 함께 하고 온 사이에 또 샵 4989번으로 많은 종목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으로 골머리를 앓으셨는지 우리 이태훈 전문가께서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LS입니다. LS 매수가 48,700원에 비중 50%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LS 같은 경우에는 LS 그룹의 뭐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난해 이제 5월 달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면서 반토막 이상 하락을 했는데 자, 일단은 최근의 흐름들을 보니까 좀 역헤드앤숄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헤드앤숄더 이제 추세의 전환을 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가 48,700원이시면 그렇게 낮은 매수가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세를 돌린다 그러면 한 5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비중도 많은 만큼 길게 보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S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8,500원에 비중 40%. 자, 장기 보유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이가 됐는지 타이가 됐는지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만 8,500원대면 매수하자마자 좀 지속적으로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자, S에너지 같은 경우 태양광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몇 년간 실적이 좀 어두우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 지금 그나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40%다. 자, 비중이 40%면은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 그래도 한 20% 정도는 한 4,200원 정도 안착하는 거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나서 한 2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 낮추시고 반등 시 한 6,500원 정도 올라오면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휠라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자, 지난해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실적도 괜찮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가 62,000원이면 손실이 한 20% 정도 좀 큰 편이신데 만약에 49,000원이 이탈됐다 그러면 추세가 무너진 걸로 보시고 일단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추후에 추세
추세 전환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65,000원 1차 목표가 잡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코스모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역시 주가가 완전 역배열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가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냈는데 매수가가 지금 8,900원이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완전 역배열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거 반등이 나온다 그럼 9,000원 정도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빠져나오시고 추세 전환될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고 기다리시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밀린다 그러면 7,000원 이탈하시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신일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넘버원 선풍기 제조사입니다. 역시 뭐 매년 이제 2분기에 주가가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 이런 특성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름 가전뿐만 아니라 겨울 가전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주가는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1,615원이면 뭐 크게 무리는 없다. 지금 그래도 좀 수익권이니까 일단 1차 목표가 1,8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밀리면 1,5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연락 주신 분들의 종목 상담 다는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순차적으로 봐드렸습니다. 좀 시원한 상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방송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태원 전문가의 톡방에 직접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식 훈민정음 검색해서 입장을 하시면 이태원 전문가와는 언제든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시장 이야기는 좀 충분히 나눠본 것 같으니까 월요일장 벌써 12월장이네요. 12월 2일장을 대비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 관심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어떤 종목 준비를 해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례적으로 네. 단기적인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상당히 좋고 네네. 개인적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11월장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12월장에서 좀 수익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개별 주장세기 때문에 월요일날 한번 공략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말씀드렸던 키워드 캐릭터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중국에 둘 다 해당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KM 제약입니다. KM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칫솔, 치약 같은 이제 구강 위생용품 그리고 가글까지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아용 생활용품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캐릭터를 활용해서 특히 2004년부터 뽀로로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코닉스와 캐릭터 계약 체결을 하면서 최근에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이러한 캐릭터 상품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뽀로로 그리고 뭐 타요 그 이외에도 많은 캐릭터를 가지고 어린이용 치약, 칫솔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코닉스의 지분 4%를 보유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략적 사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의 자회사 모린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아이코닉스가 60% 그리고 KM제약이 40%를 출자해서 설립한 그런 기업인데 유통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총 11곳의 면세점 내에서 뽀로로 캐릭터 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뽀로로의 인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고 식을 수가 없는 그러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동남아 등으로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 모린을 통해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KM제약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그 재료가 바로 중국 내에 대형 마트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뽀로로 칫솔, 뽀로로 치약 이러한 이제 뽀로로 관련된 캐릭터 상품을 중국 최대의 유통업체인 벵가드 총 123개점에 입점이 성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니스톱 등의 편의점 300여 곳에 입점을 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뭐 7%대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뭐 크게 뭐 밀렸다라고 보기는 보다는 어제 상승한 거에 대한 조정, 단기적인 조정이고 중국 왕이 부장 뭐 또 들어오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본다면 월요일 날 또 한번 파동을 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역배열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틀 연속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약간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분봉상으로 보면 장중 내내 좀 밀리다가 바닥을 찍고 막판에 어거지로 좀 끌어올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월요일 날 단기적으로 조정 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자리 2,800원 정도 매수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이 전 고점 뭐 3,050원 정도까지는 파동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 그래서 3,050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2,65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팽수의 칫솔 치약도 나오면 참 잘 팔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KM제약 뽀로로랑 타요 이런 캐릭터 제품을 중심으로 매출 증가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고, 중국 내 대형마트랑 편의점에서도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4분기 실적 기대를 하시면서 상승 파동 나오는지 단기적으로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요일장 관심주 짚어봤고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 이태훈 전문가만의 투자 꿀팁 들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볼 수 있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마지막 방송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주식 투자의 5가지 원칙입니다. 정말 마지막 방송에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으로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주식 훈민정음이잖아요. 그쵸. 투자에 대한 바른 소리. 자, 제가 뭐 2달 동안 방송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최대한 바른 소리,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올바르고 정직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좀 많이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주식이란 부분 뭐 공부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고 지나치거나 분명히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를 할 때는 꼭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실제로 오픈 채팅방에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질문이 올라옵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고 종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질문까지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론 뭐 이제 초보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투자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물론 그러한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하실 때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재료입니다. 이제 재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재료라는 부분들은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됩니다. 뭐 대체적으로 재료는 일단 기업의 실적과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왕이 부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뭐 게임주라든지 화장품주라든지 이게 관계가 개선이 되면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역시 뭐 대부분의 재료는 90% 이상 뭐 실적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재료라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다만 이게 단기적인 재료인지 아니면 길게 움직일 수 있는 재료인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수급이 좋은 종목이 강하게 움직인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종목 뭐 내일장 공략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뭐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고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고,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사모펀드가 얼마나 들어오고 연기금이 들어오고 이러한 부분들. 자,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해도 수급이 없으면 주가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어떠한 수급에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이고 수급이 과연 안정적인 메이저급 수급이라고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종목일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상장 주식수 중에 최대 주주 그리고 관계사 지분을 제외하고 유통 주식수의 절반 이상이 유입이 된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매를 하셔야 훨씬 더 강한 파동을 기다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즉 가장 중요한 거 사실 재료가 없어도 수급만 있으면 주가가 움직이고 재료 없는 종목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재료와 수급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맥점을 잡고 매매를 하시되 기다릴 줄 아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자 항상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도 들어오는 질문이 그때 말씀하셨던 뭐 토비스 지금 수익권인데 그때 매수 못했는데 지금 매수가 대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종목을 오늘 분석해서 오늘 이 종목 좋다 그래서 꼭 오늘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분석을 했는데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따라붙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미리 항상 좋은 기업들은 내가 내 관심 종목에 미리 분석을 해서 집어넣어 놓고 이 기업의 맥점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왔을 때 반등의 타이밍인지 매수 타이밍인지를 미리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 등 추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 놓으시고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방법, 매수하시는 그러한 투자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바로 분산 투자는 필수다라는 겁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뭐냐? 분산 투자, 주식을 민물 낚시 하듯이 하셔라라는 부분. 민물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다 낚시와는 다르게 낚싯대를 뭐 5개 아니면 뭐 7개 여러 개를 펴놓고 거기다 밑밥을 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뭐 흔히 세월을 낚는다라고 하는데 기다렸다가 입질이 오면 땡겨서 잡고 다시 미끼 던져서 던져놓고 그런 식으로 낚시를 이제 민물 낚시는 진행을 합니다. 즉 한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이 종목이 안 움직일 때 내가 분석을 잘못했나 불안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잦은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좋은 종목들을 내가 분석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종목으로 나눈 이후에 종목에 입질이 왔을 때 수익 챙기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그러한 전략, 반드시 좀 세월을 낚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좀 성급한 마음이 좀 사라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투자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자 간혹 뭐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어제 상한가 간 종목 단타로 들어갔는데 회사 회의 갔다 왔더니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또 올라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자리를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 시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러한 단타 매매는 안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 번, 두 번 운이 좋아서 성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뭐 1,000만 원 가지고 단타를 해서 1,500만 원, 또 성공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만들었다. 그럼 나중에 이 금액을 가지고 단타를 했을 때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성향에 맞게 내가 투자가 어렵다 그러면 중장기나 아니면 이제 스윙으로 매매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또 안전하게 그리고 정직한 투자를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참 마지막은 언제나 슬프고 아쉬운 것 같아요. 앞으로도 톡방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훌륭한 전문가가 되시기를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자, 이태현 전문가의 톡방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지만 저희가 12월 2일 월요일부터는 제가 10시에 시청자분들께 배트맨 3부라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주시는 분들 제가 최대한 많이 봐드릴 거니까 월요일에 시장 대응하시고 나서 정말 답답한 속을 뻥 뚫어가실 수
있도록 10시에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 12월장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